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언어로 된 간단한 인사말을 배웠었죠? 오늘은 한국 문화 수업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국의 관광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즐기는 시간입니다. 편하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진짜 한국에 온 듯한 착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시작합니다.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2012년 한국의 방문의 해를 맞아 매해 1,100만 명의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국의 관광지로는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제주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서울은 600년이 넘게 한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 전통미를 감상할 수 있는 유물 유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쇼핑 문화의 허브인 강남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N타워, 그리고 테마파크, 불꽃놀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할 도시 부산은 한국 최대의 관광도시입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여름에 부산을 찾아 피서를 즐깁니다. 세 번째로 갈 도시인 제주도는 아시아의 하와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는 가을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찾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세계 10대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인데 서울에는 13개의 지하철이 다니고 있으며 24시간 버스가 운행해서 쉽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은 서울의 궁궐입니다. 서울은 600년이 넘게 한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곳곳에 전통미를 감상할 수 있는 유물 유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5대 궁궐과 4개의 대문은 한국의 전통 건물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종묘와 창경궁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5개의 궁궐을 중심으로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17km에 달하는 성곽을 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에서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4개의 대문을 설치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실 때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덕수궁의 모습이고요. 노란 별로 표시된 부분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입니다. 조선의 5개의 궁궐 중에서 가장 큰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지난 1592년 임진왜란과 1910년 일본의 침략으로 90% 이상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이 소실되었다니 정말 슬프죠? 현재 경복궁은 복원 중에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경복궁 정각, 그리고 울퉁불퉁한 돌길이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과거 왕의 행차를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빨간 옷과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과거 왕을 호위하던 병사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봄이나 가을이 되면 경복궁은 야간 개장을 해서 밤에도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놀러 올 수 있게 했습니다. 조명에 비치는 경복궁의 모습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5개의 궁궐 중에 하나인 덕수궁의 돌담길의 모습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서울 연인들의 추천 데이트 코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연인들끼리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깨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많은 연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덕수궁에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두 번째 핫플레이스인 강남입니다. 강남은 고층 빌딩이 많이 있으며 쇼핑몰, 유흥가, 엔터테인먼트가 밀집된 곳입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24시간 사람들이 붐빕니다.
지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인기로 한국의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후렴구인 오빤 강남스타일의 의미는 나는 멋있고 잘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강남의 야경입니다. 금요일 밤이나 주말이 되면 24시간 놀 수 있는 곳이 강남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공연이 많이 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남에 오시면 젊은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서울의 핫플레이스는 엔타워입니다. 엔타워는 남산에 위치해 있으며 240m에 달하는 한국 최초의 전파탑입니다. 서울의 중심에 있고 또 서울의 상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산타워를 찾습니다. 남산타워 밑에 있는 공원의 철창에는 이렇게 사랑의 자물쇠를 많은 연인들이 매달아 놓았는데요. 이 의미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서울의 테마파크입니다. 서울 근교에는 테마파크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에서 만든 에버랜드고 하나는 롯데에서 만든 롯데월드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가을이나 봄이 되면 근교에 있는 테마파크로 소풍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노는 재미가 있는 테마파크 구경하고 싶으시죠?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진짜 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년 봄, 가을이 되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불꽃놀이 축제가 열립니다. 이날은 신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며 서울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불꽃놀이 영상 보고 싶으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동할 도시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다음으로 2번째로 큰 관광 해양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1시간 반이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하얀 모래와 투명한 바다가 너무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특히 해운대는 해안선을 따라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있어 더 휴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서철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를 찾아 북적댑니다. 보이세요? 여름에는 하루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해운대를 찾았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의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오히려 해운대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를 찾아 새벽 일출을 봅니다. 사람들은 해운대에서 일출을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빕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뱀의 모양으로 2013이라고 쓰인 거 보이세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12마리의 동물로 연도를 세곤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은 뱀의 해랍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어시장인 자갈치 시장입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는 싱싱한 회를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날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스시 등 날 생선을 즐겨 먹습니다. 부산의 싱싱한 회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예쁘지 않나요? 한국의 건물들은 대체로 흰색 아니면 회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과테말라에 왔을 때에는 노란색, 초록색 등의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많아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과테말라처럼 아름다운 건물색이 많고 곳곳에 벽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이쪽 감천문화마을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의 마추픽추,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아주 예쁜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을에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오면서 생기게 된 마을입니다. 부산의 감천마을 곳곳에 있는 벽화 중 하나입니다. 양쪽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죠? 그리고 부산에서는 매년 10월에 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지난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많은 한국 스타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의 로건 레먼, 테레사 팔머, 그리고 중국의 탕웨이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동할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나면 제주도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일본 땅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미국 방송사 CNN은 제주도를 아시아의 하와이, 푸켓의 라이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모습인데요. 중간에 뾰족하게 솟은 부분이 한라산이라고 하는 화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과거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긴 현무암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돌하르방입니다. 돌하르방 안에 기포가 빠져나가서 생긴 거 보이세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현무암으로 만든 돌하르방이 많이 있습니다. 돌하르방의 의미는 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집 앞에 돌하르방을 세워두면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것은 야자수 나무입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곳곳에 야자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따뜻한 남쪽에만 야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으면 마치 외국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인 협재해변입니다.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바다가 이국적인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주도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행할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떨어져 있으며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태백산맥이 지나가고 있어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은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은 높이가 1071m가 되며 남한에서 세 번째로 큰 산입니다. 위의 사진은 설악산의 가을 모습입니다. 알록달록한 단풍과 뾰족뾰족 있는 봉우리가 참 절경이죠. 많은 사람들은 가을에 설악산을 찾아 등산을 즐깁니다. 이렇게 설악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면 구름이 발 밑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에 올라가면 하늘 위에 떠있는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성취감을 느끼곤 한답니다. 설악산의 겨울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으며 눈이 항상 많이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설악산을 찾아 겨울 산행을 즐깁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 소복히 쌓인 눈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설악산에 오고 싶으시다고요? 환영합니다. 제가 설악산 근처에 살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악산에 오신다면 제가 가이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옷을 입고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강원도에는 산이 많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스키장을 찾습니다. 위의 사진은 스키를 즐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는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어서 강원도는 지금 전 세계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문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사진 어딘지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N타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국문화 시간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한국에 여행 갔다 온 느낌이 드시나요? 다음 시간은 한국어 수업입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숙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